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실적은 어땠어? 이번 달 목표치 거의 달성했어. 특히 박 부장님이 큰 보험을 들어주셔서 정말 다행이야. 그래. 우리 와이프 정말 대단하다. 역시 미래생명 톱세일즈답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32평 아파트에서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한별은행 목동 지점에서 12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태현은 올해 36세로 성실하고 원칙적인 성격의 은행원이었죠. 아내 이수연은 33세로 미래생명에서 5년째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태연아,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해서 도시락은 편의점에서 사 먹어. 왜? 무슨 일 있어? VIP 고객이랑 아침 미팅이 있어서. 박 부장님이 추가 보험 상품에 관심이 있으시대. 결혼한 지 6년이 된 이 부부는 전형적인 금융업 맞벌이 가정이었습니다. 태연은 매일 아침 정확히 8시에 은행으로 출근했고 수연은 오전 10시 이후 고객 미팅을 위해 집을 나섰죠. 저녁에는 대개 7시 30분쯤 함께 집에 돌아와 저녁을 함께 먹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자기야, 이번 달 수연이 실적이 또 1등이래. 정말? 대단한데? 회사에서 뭐라고 해? 지점장님이 직접 칭찬하시더라고. 특히 대형 고객 유치를 잘한다고. 태연은 아내의 성과를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데 수연은 꾸준히 상위 10% 안에 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월 평균 3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벌어들이는 수연의 능력을 태연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태연이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와이프를 만났을까? 아, 부끄러워.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아. 두 사람이 만난 건 7년 전이었습니다. 태연이 근무하는 은행에 수연이 고객으로 와서 예금 상품 상담을 받았던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죠. 당시 수연은 보험회사에 막 입사한 신입이었고 태연은 입사 5년 차의 대리였습니다. 그때 당신이 예금 상품 설명해주는 모습이 너무 전문적이고 신뢰할 만해 보였어. 나도 그때 수연 씨가 굉장히 똑똑하고 열정적인 사람 같다고 생각했어. 연애 1년을 거쳐 결혼한 두 사람은 서로의 직업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금융업계에서 일하는 만큼 서로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죠. 오늘 은행에 새로 온 고객이 있었는데 태영건설 부장님이시더라고. 태영건설? 큰 회사네. 어떤 분이야? 박성민 부장님인데 되게 신사적이고 예의 바르시더라. 대출 상담받으러 오셨는데 금액이 꽤 커. 태연은 아내가 자주 언급하는 박 부장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이 고객에 대해 유독 자세히 얘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40세 정도 되실 것 같아. 이혼하셨다고 하시더라고. 이혼남이구나. 그럼 혼자 사시는 거네? 응, 반포에 아파트 혼자 살고 계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 이때만 해도 태연은 아내의 말을 단순한 업무 얘기로만 받아들였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고객과의 관계가 중요한 직업이니까 고객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내일 또 박 부장님 만나? 응, 추가 상품 상담이 있어서. 정말 좋은 고객이야. 이런 분들이 많아야 하는데. 수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밝은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연은 아내가 좋은 고객을 만나서 기뻐하는 것으로만 해석했죠. 주말에 뭐 할까? 영화라도 보러 갈까? 미안해, 이번 주말에는 회사 교육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교육? 갑자기? 응, 고객관리 서비스 교육인데 꼭 들어야 하는 거래. 태연은 아쉬워했지만 아내의 직업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결혼 후 지금까지 수연은 항상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해왔으니까요. 그럼 나는 집에서 쉬면서 밀린 독서나 해야겠다. 고마워, 태연아. 당신 같은 남편 만나서 정말 행복해. 이런 평범하지만 따뜻한 대화들이 이들 부부의 일상이었습니다.
태연은 은행에서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으며 올해 과장으로 승진했고 수연도 보험회사에서 인정받는 우수 설계사였죠. 오늘 지점장님이 나한테 본점 발령 얘기를 하시더라. 정말? 축하해. 드디어 본점이구나.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내년쯤에는 가능할 것 같아. 우와, 그럼 우리 이사도 해야 하는 건가? 아니야, 목동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할 수 있어. 지하철로 한 번에 가니까.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태연의 승진과 함께 수연의 실적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더욱 여유로워질 전망이었죠. 우리 이제 애기도 생각해볼까? 좀 더 안정되면 생각해보자. 지금은 둘 다 일이 바쁘잖아. 수연의 반응은 조금 미온적이었지만 태연은 아내가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야, 내일 늦을 것 같아. VIP 고객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 또 박 부장님? 중요한 고객이라 신경 써야 해. 그래, 알겠어. 조심해서 다녀와. 이처럼 평범하고 안정된 일상을 보내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입에서 박성민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죠. 태연은 아직 이것이 단순한 업무상의 관계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실적 정말 대박이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올랐어? 박 부장님 덕분이야. 정말 큰 보험을 몇 개나 들어주셔서. 3개월 전부터 수연의 실적이 눈에 띄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월 300만 원 선이던 수입이 갑자기 800만 원대로 뛰어올랐거든요. 태연은 아내의 능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저녁 약속이 많아? 거의 매주 두세 번은 나가는 것 같은데. VIP 고객들 관리가 중요해. 특히 박 부장님 같은 분들은 더 신경 써서 모셔야 하거든. 수연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습니다. 보험 설계사에게 고객 관리는 생명과도 같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태연의 눈에는 아내의 모습이 예전과 조금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방 새 거네. 언제 샀어? 아, 이거? 지난번 실적 보너스로 샀어. 어때, 예쁘지?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가격을 대략 짐작해보니 2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죠. 수연이 이렇게 비싼 물건을 사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그런데 좀 비싸 보이는데 괜찮아? 요즘 실적이 좋으니까 가끔은 나한테도 선물해줘야지. 태연은 아내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수연의 실적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주말에 골프 간다고? 언제부터 골프에 관심이 있었어? 고객 접대차 배우기 시작했어. 박 부장님이 골프를 좋아하셔서. 골프까지 배우는 거야? 레슨비도 비쌀 텐데. 고객 관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요즘 보험업계가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수연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보험 설계사들이 고객과의 관계를 위해 골프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태연은 아내의 작은 변화들을 하나둘씩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사용하지 않던 향수 냄새가 났고 화장하는 시간도 늘어났죠. 새 향수네. 향이 되게 좋다. 백화점에서 샀어. 고객 미팅할 때 이미지도 중요하니까. 수연의 설명은 항상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연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죠. 여보, 핸드폰 좀 빌려줘. 내 폰 배터리가 다 됐어. 잠깐만. 수연이 핸드폰을 건네면서 화면을 뒤집어 놓는 것을 태연이 목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건네주었을 텐데 말이죠. 왜 뒤집어 놨어? 그냥 습관이야. 별 이유 없어.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태연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된 건지는 알 수 없었죠. 오늘 회사에서 박 부장님 얘기가 또 나왔어? 추가로 투자 상품도 관심 보이셔서 설명드렸어. 그분이 돈이 많으신가 봐.
태영건설 부장이니까 연봉도 높으실 거고 이혼하시면서 재산 정리도 깔끔하게 하셨나 봐. 수연이 박성민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더 밝고 생기 있어 보였달까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생기셨어?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시나?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 우리 와이프 고객이니까. 키도 크시고 인상도 좋으셔. 사회생활 오래 하신 분 같아서 대화하기도 편해. 수연의 대답은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단순한 고객 관계라면 굳이 외모까지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죠. 이번 주말에 뭐 해? 영화라도 보러 갈까? 미안해, 토요일에 고객 미팅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또 박 부장님? 응, 중요한 상품 설명이 있어서. 주말까지 미팅을 하는 게 정상적인가 싶었지만 태연은 아내의 적극적인 업무 자세라고 해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일요일에는? 일요일도 골프 레슨 있어서. 미안해. 요즘 정말 바쁘네.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 태연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와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줄어든 것 같았거든요. 어떤 날은 수연이 늦게 들어와서 샤워를 곧바로 하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태연과 대화를 나눈 후에 씻었는데 말이죠. 오늘은 어디서 미팅했어? 강남 쪽 호텔 라운지에서 했어. 분위기 좋은 곳이더라. 호텔 라운지. 되게 고급스럽네. VIP 고객이니까 장소도 신경 써야지. 수연의 답변은 여전히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연은 왜인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죠. 핸드폰 소리가 안 나는데 매너 모드로 해놨어? 응. 요즘 고객들 연락이 많이 와서 매너 모드 해놨어. 예전에는 집에서만큼은 소리를 켜놨는데 말이야. 아, 그냥 편해서 그래. 별 의미 없어. 이런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태연의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고 수연의 설명도 항상 그럴듯했죠. 자기야, 요즘 우리 대화 시간이 줄어든 것 같지 않아? 그래. 미안해. 요즘 정말 바빠서. 좀 더 안정되면 시간을 더 낼게. 수연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태연은 왜인지 예전에 그 친밀감이 줄어든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수연은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는데 태연이 다가가면 슬쩍 화면을 가리거나 뒤집어 놓았죠. 누구랑 연락해? 회사 동료야. 내일 일정 확인하는 거. 이렇게 점점 수연과의 거리감이 늘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태연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거든요. 여보,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왔네. 응, 오늘은 미팅이 일찍 끝났어.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집에 돌아온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태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응, 할 말이 있어서. 수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태연은 혹시 회사에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뭔데? 회사 일이야? 아니야, 우리 얘기야. 우리 얘기. 무슨? 태연은 샤워를 마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에도 수연은 계속 심각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얘기하곤 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설거지는 내가 할게. 거실로 나와. 응, 알겠어. 태연이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수연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연도 맞은편에 앉았죠. 뭔 얘기인데 이렇게 심각해? 태연아, 나 정말 힘들어. 왜? 무슨 일이야? 수연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나한테 다른 사람이 있어. 뭐라고? 태연은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농담인가 싶어서 웃음을 지었죠.
무슨 소리야? 농담이지. 아니야, 진짜야. 수연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태연의 웃음이 얼어붙었죠. 무슨 말이야, 그게. 1년 전부터 만나온 사람이 있어. 1년 전부터? 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죠. 누구야? 누구를 만났다는 거야? 박성민 부장님이야. 박 부장님? 그 고객? 응. 태연은 지금까지 아내가 자주 언급했던 그 고객이 불륜 상대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객으로만 만났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생겼어. 감정이 생겼다고? 진짜 사랑하게 됐어.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신에 찬 것 같았습니다. 태연은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죠.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미안해, 태연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1년 동안 바람 피우고 미안하다고? 태연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6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뭐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살고 싶어. 솔직하게. 1년 동안 거짓말하고 나서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태연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죠.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이혼하고 싶어. 뭐라고? 박 부장님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태연은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새로운 시작? 6년을 같이 산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정말 미안해, 태연아.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속일 수 없어.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네. VIP 고객 관리, 골프 레슨, 주말 미팅, 다 거짓말? 응. 태연은 이제야 아내의 모든 변화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적 상승, 새로운 가방, 향수, 늦은 귀가, 주말 외출 모든 것이 박성민과의 만남 때문이었던 거죠. 그 사람은 뭐래? 이혼남이라며? 재혼하고 싶어 한다고 해. 재혼? 3년 전에 이혼했고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해. 태연은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재혼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것이 말이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미안해, 태연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될 문제야. 6년을 같이 살았는데 나도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다고. 수연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연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죠. 힘들었다고? 바람 피우면서 힘들었다고? 사랑하게 된 게 죄야? 내 마음을 어떻게 해? 사랑? 그게 사랑이야? 태연은 아내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서약을 어기고 1년간 불륜을 저지른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재산은 어떻게 할 거야? 반반씩 나누면 되잖아. 반반씩? 아파트도 팔아서 반씩 가져가고 예금도 반반씩. 수연의 말은 마치 사업 파트너와 계약을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6년간의 결혼 생활을 단순한 재산 분할로 끝내려는 것 같았죠.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건지 알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서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새로운 인생? 너는 바람 피우고 새로운 인생이고 나는 배신당하고 새로운 인생이야? 태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당당한 태도가 더욱 화가 났죠. 이혼은 하되 법적 절차를 밟을 거야. 법적 절차? 변호사 선임해서 정식으로 진행할 거라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해? 불륜에 대한 위자료도 당연히 받을 거고. 수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태연의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죠. 그냥 협의 이혼으로 하면 되잖아. 안 돼. 내가 당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받겠어. 태연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아내의 뜻대로 되도록 놔둘 수는 없었죠.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야. 태연은 그날 밤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아내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한 일상을 보냈는데 아내는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도 태연의 정신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멍한 상태였고 은행에 도착해서도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죠. 과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응. 괜찮아.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로 태연의 상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12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은행원이 이렇게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처음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태연은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만 대응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우선 정확한 사실부터 확인해야겠어. 태연은 12년간의 은행 경력으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에 익숙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라도 감정보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인터넷을 통해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일을 의뢰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어색했지만 정확한 증거를 확보해야만 앞으로의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여러 업체들을 비교 검토한 결과 강남구에 위치한 한 탐정 사무소를 선택했습니다. 경력이 오래되고 후기도 좋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전화로 상담 예약했던 김태현입니다. 네. 김탐정이라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탐정 사무소는 생각보다 깔끔하고 전문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각종 장비들도 갖춰져 있었고 직원들도 체계적으로 일하고 있었죠. 어떤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고백했는데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태영건설에 다니는 박성민이라는 사람입니다. 40세고 부장이라고 합니다. 김탐정은 태연의 사연을 듣고 나서 이런 케이스는 흔한 일이라며 안심시켜줬습니다. 불륜 조사의 경우 대부분 1~2주 정도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 조사비가 300만 원이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태연은 의뢰를 결정했습니다. 정확한 진실을 알고 싶었고 나중에 법적 대응을 할 때도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김탐정의 조언이 일리가 있었거든요. 부인의 출퇴근 시간과 주요 동선에 대해 알려주세요. 아내는 보험 설계사라 일정이 불규칙합니다. 주로 오전 10시 이후에 나가서 저녁 7시경에 들어와요. 최근에 특별히 달라진 패턴이 있나요? 주말에 나가는 일이 늘었고 평일에도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태연은 아내의 최근 행동 패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VIP 고객 관리라는 핑계로 자주 외출했던 것, 골프 레슨을 받는다고 했던 것, 명품을 사기 시작한 것 등등 말이죠. 계약서 작성하고 착수금 입금하시면 바로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4일 만에 김탐정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인이 퇴근 후 강남 쪽 호텔 라운지에서 한 남자와 만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사진도 함께 전송된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수연이 박성민과 마주 앉아 대화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사진 속 박성민은 키가 크고 인상이 준수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고 나이는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죠. 수연과 함께 있는 모습이 자연스러웠고 둘 사이에는 분명히 특별한 감정이 있어 보였습니다. 손을 잡고 대화하는 장면까지 있었거든요. 태연은 사진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에 휘둘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의심이 사실로 드러난 것에 대한 안도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죠. 일주일 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증거들이 확보됐습니다. 부인과 그 남자가 서울 시내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입구에서 들어가는 장면부터 2시간 후 나오는 장면까지 모두 촬영됐습니다. 또한 주말에 박성민의 차를 타고 경기도 외곽 리조트로 가는 모습도 포착됐어요. 그 남자 신원도 파악했습니다. 박성민 40세,
태영건설 부장으로 확인됩니다. 3년 전에 이혼했고 현재 반포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연봉은 1억 2천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태연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한 말들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예요. 아니, 오히려 아내가 털어놓은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불륜 관계였습니다. 김탐정이 건넨 USB에는 수십 장의 사진과 동영상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호텔 라운지에서 데이트하는 모습부터 모텔 출입 장면, 리조트 주차장에서 포옹하는 모습, 차량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까지 결정적인 증거들이 빼곡했습니다. 태연은 그 파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6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1년 동안 다른 남자와 이런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추측이나 의심에 의존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태연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오늘은 좀 일찍 나와. 할 말이 있어. 왜? 무슨 일이야? 그냥 나와. 미래생명 지점으로. 수연은 태연의 진지한 목소리에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금요일 오후 4시 미래생명 강서지점 상담실에서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태연은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뭐야, 그게? 지난주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지난주 얘기. 정말로 박성민과 1년간 만나온 게 맞아?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바로 그 박 부장이겠네. 태연이 서류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수연과 박성민이 호텔 라운지에서 손을 잡고 앉아있는 모습이었죠. 어떻게 이런 사진이? 수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진이 있는지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것도 있고. 태연이 계속해서 다른 사진들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모텔 앞에서 함께 걸어가는 모습, 리조트 주차장에서 포옹하는 장면,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야. 수연은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자 할 말을 잃어갔어요. 박성민 40세, 태영건설 부장. 3년 전에 이혼했고 현재 반포 레미안에서 혼자 살고 있어. 연봉은 1억 2천만 원 수준이지. 태연은 박성민의 신상 정보까지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너희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도 일부 확보했어. 메시지까지. 이혼 절차 마무리되면 함께 살자는 내용도 있더라. 이쯤 되자 수연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어요. 맞아,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야. 그래서 더 이상 태연이와는 살 수 없어. 이혼해달라고. 수연의 태도는 태연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죄송하다거나 용서해달라는 말은 전혀 없었어요. 박 부장님이 다른 세상을 보여주셨어. 태연이와는 비교가 안 돼. 다른 세상?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으시고 인생 경험도 풍부하시고 나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주셔. 수연은 오히려 당당하게 박성민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더 나은 선택을 한 것처럼 말이죠. 6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게 다야? 미안해, 태연아.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사랑? 불륜을 사랑이라고 해? 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수연의 뻔뻔한 태도가 더욱 화나게 만들었죠. 재산은 어떻게 할 거야? 반반씩 나누자고 했잖아. 반반씩? 바람 피운 내가 반반씩 가져가겠다고? 왜? 안 돼. 수연의 반응은 태연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권리라는 듯이 말이죠. 안 돼. 절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법적 절차를 밟을 거라고 했잖아. 변호사 선임해서 정식으로. 꼭 그렇게 해야 해?
불륜에 대한 위자료도 받을 거고 박성민한테는 상간소송도 걸 거야. 상간소송? 남의 가정을 파괴한 대가는 치러야지. 수연은 태연의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듯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냥 협의 이혼으로 간단히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복잡하게? 1년 동안 날 속이고 바람 피운 게 복잡한 거 아니야?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뭐해. 수연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에 태연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내가 당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받겠어. 태연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수연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넘어갈 생각은 전혀 없었죠. 박성민도 알고 있어? 뭘? 내가 법적 대응할 거라는 거. 아직 얘기 안 했어. 그럼 미리 알려둬. 상간소송 준비하고 있다고. 수연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태연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왜? 6년 결혼 생활을 1년 동안 배신당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되는 줄 알아? 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12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은행원의 원칙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정말 법정까지 가겠다는 거야? 그래, 끝까지 갈 거야. 수연은 태연의 확고한 의지 앞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죠. 과장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요. 월요일 아침 출근길, 동료 대리가 태연의 안색을 걱정하며 물어봤습니다. 며칠 전 수연과의 대결 이후 태연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혹시 법률 상담 받을 만한 곳 아세요? 법률 상담요? 무슨 일이세요? 개인적인 문제인데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고 있어서요. 동료는 태연의 상황을 짐작하고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제공해줬습니다. 저희 은행 법무팀에서 나가신 변호사님이 계신데 서초동에 사무실 차리고 계세요.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경숙 변호사님인데 이혼 사건을 전문으로 하신다고 들었어요. 점심시간을 이용해 태연은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10층짜리 현대식 건물 6층 전체가 이 법무법인 사무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전화로 상담 예약했던 김태연입니다. 아, 네. 이경숙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경숙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여성으로 이혼 사건만 15년간 전문적으로 담당해왔다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내가 1년간 불륜을 저질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상대와 재혼하고 싶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어요.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태영건설 부장으로 근무하는 박성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혼남이고요. 태연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설 탐정을 통해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들을 이경숙 변호사에게 보여줬어요. 이경숙 변호사는 USB에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호텔 라운지 데이트 모습부터 모텔 출입 장면, 리조트에서의 포옹과 키스까지 모든 증거들을 검토했죠. 이 정도면 불륜 사실을 입증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특히 모텔과 리조트 출입 장면이 결정적이에요. 법정에서 불륜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이런 장면들이 그것을 충분히 뒷받침합니다. 이경숙 변호사는 태연에게 두 가지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고 두 번째는 박성민을 상대로 한 상간소송입니다. 상간소송이 뭔가요?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하고 싶습니다. 태연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수연에게는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고 싶었고 박성민에게는 남의 가정을 파괴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거든요.
이혼 소송의 경우 부인의 불륜이 명백하므로 언제든 이혼이 가능합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불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태연 씨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자료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소득 수준과 정신적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간소송은 어떤가요? 박성민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봉이 1억 2천만 원 수준이라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500만 원에 성공보수 1천만 원입니다. 상간소송은 착수금 300만 원에 성공보수 500만 원이고요. 법원 비용이나 기타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총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태연은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돈 문제보다는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은행 동료들도 태연의 상황을 알고 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줬습니다. 과장님, 법적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맞아요.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도 되나요? 동료들은 태연을 위해 소송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12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태연의 평소 인품을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결할 문제예요. 그래도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경숙 변호사는 태연의 의지를 확인한 후 즉시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하고 동시에 지방법원에 상간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이혼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니까 승소는 확실합니다. 태연은 계약서에 서명하고 착수금을 지불했습니다. 이제 감정이 아닌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각오였죠. 부인과 박성민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됩니다. 준비할 게 더 있나요? 태연 씨는 충분히 준비하셨어요. 이제 법이 정의를 실현할 차례입니다. 수연과 박성민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태연의 결심이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이 정식으로 접수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 큰일 났어요. 인터넷에 우리 회사 얘기가 올라왔어요. 뭔 얘기? 미래생명 강서지점에서 근무하던 수연의 동료가 급하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수연의 불륜 사실이 상세히 폭로된 글이 올라온 것이었죠. 제목은 대형 보험회사 설계사의 충격적인 고객 유혹 실태였습니다. 내용에는 수연이 고객인 박성민과 1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는 구체적인 사실들이 기술되어 있었어요. 누가 이런 글을 올린 거야? 모르겠어요. 익명인데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글에는 호텔 라운지 데이트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어서 직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수연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화제가 되었죠. 진짜 수연 선배가 그런 일을 했을까? 사진까지 있는 걸 보니 사실인 것 같아. 평소 성실하고 조용한 직원으로 통했던 수연이었기 때문에 동료들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특히 기혼자들 사이에서는 남의 일 같지 않다며 수군거리는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수연은 회사에서의 시선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웠거든요. 수연 씨, 팀장님이 부르세요. 네, 알겠습니다. 팀장실로 불려간 수연은 상당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에 민폐를 끼쳤어. 이미 본사에까지 소문이 퍼진 상태야. 죄송합니다. 고객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우리 회사 윤리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거야. 징계위원회가 열릴 거고.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은 중징계를 의미했거든요. 한편 박성민이 근무하는 태영건설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익명 게시판에 부장님 이야기가 올라왔는데요. 뭔 소리야? 회사 익명 게시판에 박성민의 불륜 사실과 상간소송 내용을 담은 글이 올라온 것이었어요. 제목은 우리 회사 부장의 은밀한 불륜 현장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올린 거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진까지 있어서 사실인 것 같은데요. 게시물에는 박성민과 수연이 함께 찍힌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리조트 주차장에서의 포옹 사진과 호텔 라운지, 데이트 장면들이었죠. 이 글은 하루 만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링크를 공유하며 박성민의 불륜 소식을 퍼뜨렸어요. 진중하고 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박성민이었기 때문에 동료들의 실망과 비난은 더욱 컸습니다. 부장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네. 유부녀랑 바람 피우다니 정말 실망이야. 회사 경영진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익명 게시판의 글이 외부까지 퍼져나가면서 회사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었거든요. 박 부장 인사팀으로 오라고 해. 네, 알겠습니다. 인사팀에서는 박성민을 불러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박성민은 처음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려 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정말 사실입니까? 죄송합니다. 부장급 관리자로서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었는데 이런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경영진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회사 풍기를 문란하게 했고 이미지 실추를 가져왔어. 중징계가 불가피해. 며칠 후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박성민은 3개월 정직과 함께 부장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쌓아온 직장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셈이었죠. 부장님, 사직서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요? 정직 기간이 끝나도 복직하기 어려운 분위기예요. 동료들 시선도 그렇고. 결국 박성민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징계를 받고 쫓겨나는 것보다는 자진 퇴사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거죠. 수연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래생명 본사에서는 고객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엄중하게 처분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수연 씨 3개월 영업정지 처분입니다. 3개월이요? 그리고 팀장급에서 일반 사원으로 강등이에요. 수연에게는 치명적인 처분이었습니다. 보험 설계사에게 영업정지는 수입이 완전히 끊어진다는 의미였거든요. 더 이상 회사 생활 지속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건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결국 수연도 박성민과 비슷한 시기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둘 다 체면을 구기고 회사를 떠나게 된 것이었어요. 회사를 그만둔 수연과 박성민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성민의 이혼이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각자의 집에서 숨어 지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야, 이제 우리 당당하게 살자. 그래, 힘든 시기지만 함께 이겨내자. 박성민은 서울 외곽에 원룸을 구해서 수연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이 꿈꿔왔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무엇보다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박성민은 연봉 1억 2천만 원의 부장 자리를 그만두었고 수연 역시 안정적인 보험 설계사 수입을 잃었거든요. 갑작스럽게 두 사람 모두 무직 상태가 된 것이었습니다. 박성민은 퇴직금을 받긴 했지만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과 양육비 지급 등으로 상당 부분을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박성민의 경우 불륜 스캔들로 인한 사직이었기 때문에 이직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동안 꿈꿔왔던 행복한 미래는 현실의 벽 앞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최종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6개월간 진행된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의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죠. 재판장, 피고 이수연의 불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으므로 이혼을 인용하고 위자료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태연은 이혼 소송에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위자료도 예상보다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었어요.
또한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불륜을 저지른 수연에게 불리하게 결정되어 태연이 75%를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간소송 결과입니다. 피고 박성민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박성민을 상대로 한 상간소송에서도 태연이 승소했습니다. 총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합치면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게 된 거죠. 과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하실 수 있겠네요. 법원을 나서는 태연을 동행했던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12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태연의 승리를 모두가 기뻐했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태연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가꾸는 데 투자하기 시작했죠. 헬스장에 등록해서 꾸준히 운동했고 주말에는 등산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야외 활동도 즐겼습니다. 그동안 수연과의 관계에만 매몰되어 소홀했던 자신만의 시간을 되찾은 것이었어요. 과장님, 요즘 얼굴이 정말 밝아 보이세요. 그래요? 운동을 시작해서 그런가 봐요. 회사에서의 생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해결되면서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상사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본점 발령도 확정되었죠. 태연 씨, 본점 기업금융팀 발령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로운 부서에서 태연은 더욱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시련을 겪으면서 더욱 성숙해진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했거든요. 태연은 사회적인 활동도 늘려나갔습니다. 대학교 동창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도 자주 가졌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인맥도 넓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괜찮은 여성과 소개팅을 하는 기회도 생겼어요. 김 대리님,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는데요. 누구세요? 같은 은행 여의도점에서 근무하는 분인데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태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자신을 돌아보고 성숙해진 후에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무엇보다 태연은 정신적으로 한층 성장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신과 상처를 경험했지만 그것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앞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반면 수연과 박성민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구직 활동은 어때? 아직 마땅한 곳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었고 사회적 시선도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금융업계와 건설업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여서 소문이 금방 퍼졌거든요. 수연은 작은 보험 대리점에 겨우 취직할 수 있었지만 월 수입은 예전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박성민 역시 지방의 소규모 건설회사에 취직했지만 연봉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원룸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서로의 단점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거든요. 경제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뭐라고? 아니야, 그냥. 박성민은 수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었고, 수연 역시 박성민이 자신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다고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꿈꿔왔던 행복한 미래는 현실의 벽 앞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죠. 한편 태연은 동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곤 했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원칙을 지키며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태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비록 힘든 시련을 겪었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거든요. 이제 태연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딛고 일어서는 밑거름이 되었고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